안녕하세요. 살아있는 책 산책입니다. 오늘 산책길의 책은 한재우 저자의 태도 수업입니다. 태도가 전부다, 태도가 상황보다 중요하다, 태도가 결정한다 등의 태도의 중요성에 관한 문장이 많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우리도 살면서 상대방의 태도가 올바르고 긍정적이면 덩달아 나도 그렇게 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기분부터 나쁜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상대방의 태도, 내 태도도 중요하지만 자기가 본인의 삶을 대하는 태도도 중요한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에서는 특히 위기 상황에서 자신의 태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조언을 들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누군가는 좌절하고 깊은 동굴에만 계속 들어가지만 누군가는 코로나 상황을 수용하고 그 상황 속에서도 자기가 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는 태도를 갖는다고 합니다. 이런 두 가지의 태도는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불안하고 위기 상황이라고 느낄 때 우리가 가져야 하는 일상을 살면서도 우리가 배우고 삶에 적용해야 하는 저자가 말하는 12가지의 태도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우리 일상이 흔들리던 2020년 봄부터 이 글을 써 내려갔다고 합니다. 삶이 불안할 때 스스로를 굳건하게 지킬 수 있는 태도들을 모았다고 하는데요. 팟캐스트와 제우의 서재,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부를 넘어 인생을 살아가는 근본적인 태도에 대한 질문을 받고 그에 답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혼자 하는 공부의 정석, 하루 5분 공부 가고, 노력이라 쓰고 버티기라 읽는 책 등의 저자라고도 합니다. 두려움, 혐오, 외로움, 성찰, 기회, 책임, 회복력, 변화, 체력, 감사, 시간, 사랑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대해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뉴스를 보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서워 사 놓으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두려움을 가질 때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올바른 판단을 해야 하는 대뇌 피질이 두려움을 소관하는 변연계가 활성화되며 멈추게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판단에 끌려가게 되고 아무 행동을 하지 않게 된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두려움을 갖는 이유는 무지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그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려움의 원인을 알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두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한 호흡을 잘 관찰하라고 합니다. 호흡을 관찰할 때 대뇌 피질이 활성화된다고 하는데요.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한다고 나까지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인생을 더 잘 만들어 간다고 생각합니다. 혐오를 가진 태도는 좋지 못하다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지만 위태로운 상황에서 혐오 반응은 자연스럽게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를 통제하는 태도가 필요한데요. 생리적 혐오와 도덕적 혐오로 혐오를 구분한다고 합니다. 생리적 혐오는 생명의 위협이 있을 때 나타나는 반응으로 생각이 개입되지 않지만 도덕적 혐오는 생각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따라서 생각하는 능력을 지닌 인간이기에 스스로가 혐오를 하지 않는 태도를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달라이라마, 다산정약용, 빌 게이츠, 뉴턴, 브람스 등 대단하다고 치하하는 사람들은 외로움을 잘 활용했다고 합니다. 외로움은 위기가 주는 선물이라고 하며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는 외로움도 다룰 줄 알아야 한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외로움이 곧 자유라고도 하는데요. 끊임없이 생각하기를 통해 외로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는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또한 보다 적극적으로 외로움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만들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혐오와는 달리 외로움은 그 자체가 기회의 신호이기도 하기에 혼자 존재하는 시간 동안 우리는 몰입하고 축적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서 나의 경계는 어디인가로 질문을 바꾸라고 합니다. 그럼 막연해지는 질문에 대한 답이 조금은 덜 막연해진다고 하는데요. 경계는 내가 허용할 수 있는 것과 그 너머의 것을 가르는 선이라고 합니다. 그런 경계들을 그어 경계선으로 둘러싼 공간의 합이 내가 된다고 합니다. 물론 이 경계는 유동적이라고도 합니다. 자신의 경계를 질문하며 성찰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또 어린 시절에 하고 싶어 했던 일이 무엇인지,
다른 사람이 잘하는 것을 볼 때 배가 아픈 일이 무엇인지, 보상도 없이 자꾸 하게 되는 일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것도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질문이라고 합니다. 질병관리본부인 질본의 활약에는 어떠한 운도 작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질본에서는 유사한 전염병의 세계적 유행에 대비한 매뉴얼의 제작과 시뮬레이션 작업을 지속적으로 해왔다고 합니다. 미리 예행 연습을 해왔다는 것인데요. 2019년 말 코로나 바이러스 유입 상황을 가정하고 모의 훈련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또한 진단 시약의 개발을 위해 코로나 친척벌 되는 바이러스를 모두 모아 바이러스의 최대 공약수를 뽑아내는 활동을 하며 진단 시약 개발의 속도를 높일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렇듯 누군가에게는 위기가 위기로 오지만 준비를 하는 사람만이 그 위기를 기회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합니다. 기회가 오는 것을 대비해 준비하는 태도를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보이는 책임과 보이지 않는 책임이 있다고 합니다. 보이는 책임은 눈에 보이기에 이행하려고 하지만 보이지 않는 책임은 눈에 보이지 않기에 사람들이 존재 자체도 모르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데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는 책임, 누구에 대해서든 질 수 있는 책임이라고 합니다.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책임 혹은 사람이기에 지는 책임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책임은 위기 상황에서 더 요구된다고 하는데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은 보이는 책임일 수 있지만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과 행동은 보이지 않는 책임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이렇듯 보이지 않는 책임이 방역의 성패를 가르듯 위기 상황일 때는 보이지 않는 책임을 다하려고 해야 합니다. 책에 나온 화엄경의 인다라망의 예시를 보더라도 하늘을 다 뒤덮을 정도의 커다란 그물에 그물 코마다 달려있는 구슬은 주변의 구슬을 비추고 있어 결국은 서로가 서로를 비추고 구슬의 형상이 무한해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구슬이 되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우리는 모두 무한한 영향력을 서로에게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회복력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은 고비를 맞더라도 잘 극복하는 사람은 회복력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회복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합니다. 스톡데일 패러독스, 스톡데일 장군이 베트남 수용소에서 살아남을 수 있던 것은 현실을 직시한 낙관성이었다고 합니다. 무조건 낙관한 사람들은 오히려 생을 마감했다고 하는데요. 또 의미를 탐색하라고 합니다. 로고 테라피 창시자 빅터 프랭클처럼 삶에 자그마한 의미만 있어도 우리는 회복력을 기를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브릭 콜라주를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재료나 도구가 없어도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을 브릭 콜라주라고 하는데요. 현실 직시, 의미 탐색, 브릭 콜라주 세 가지를 모두 구축하는 것도 좋겠지만 한 가지만 제대로 기르더라도 충분히 우리는 회복력을 기를 수 있다고 합니다. 변화가 요구된다면 변화하는 태도를 가지라고 합니다. 변화를 위해서는 작은 행동부터 시작하라고 하는데요. 지난해에 소개해드렸던 벤저민 하디가 쓴 최고의 변화는 어디서 시작되는가의 내용에서 사실 변화를 위해서는 한 번에 변해야 한다는 부분이 저에게는 더 와닿습니다.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두뇌의 반항을 없애기 위해 서서히 변해야 한다는 것도 물론 공감은 되지만 위기 상황에서는 우리가 급하게 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자는 또한 체력을 기르는 것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신체 활동을 하게 되면 시냅스에서 분비하는 신경 전달 물질의 양이 늘어나게 되고 밸런스도 맞춰지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 균형이 잘 맞아지고 양의 풍족한 현상은 우리의 두뇌가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하며 아이디어도 많이 생산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체력을 기르려는 태도도 필요합니다. 감사를 하면 감사할 일이 더 많이 생긴다는 것은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감사의 힘이 무한하다는 것은 다양한 기업 사례, 일상적인 상황에서만 보더라도 느끼게 됩니다. 저 역시 매일 오감사를 진행하며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감사거리를 찾아내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감사하는 태도도 중요하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위기 상황 속에서 감사를 찾는 태도는 위기를 위기로만 보지 않을 수 있는 자세를 만들 수도 있다고 합니다. 시간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도 저자는 말하는데요. 두 개의 시간이 있다고 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로 흘러가는 물리적이고 객관적인 시간인 크로노스와 특별한 의미가 부여된 주관적인 시각인 카이로스가 있다고 합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을 충만하게 기억하는 것, 다시 이야기해서 저자의 말처럼 위기가 클수록 배울 거리가 많아진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는 위기의 시간 속에서 자기가 배우고 경험하고 대처하고 느끼는 것들을 나만의 시각인 카이로스로 느끼는 것이 위기를 대처하는 데 시간을 활용하는 태도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입니다. 위기를 사랑하라는 것 쉽지는 않겠지만 위기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소크라테스가 정의한 사랑은 좋은 것을 자기 자신 속에 영원히 간직하려는 행위입니다. 위기 속에서 좋은 것이 무엇이 있을지를 생각해 보기 쉽지 않겠지만 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좋은 것을 찾아낼 수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그 안에서는 반드시 좋은 것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좋은 것을 발견하려는 노력을 함으로써 위기 속에서도 끝내 좋은 것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찾아낸 좋은 것을 자기 속에 영원히 간직하려는 모습을 통해 위기를 사랑하는 태도를 우리는 길러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다른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문장처럼 우리 개개인은 모두가 영향력이 있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태도는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데요. 뿐만 아니라 내 삶을 대하는 내 태도가 어떻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도 다양하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태도가 전부다, 태도의 힘 등을 생각해 보며 나의 태도를 성찰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산책길의 책은 태도 수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